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왜 점점 더 불안하고 공허해지는 걸까요? 맹자, 주역, 쇼펜하우어 같은 동서양의 고전의 사상들이 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주목받으며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이런 현상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역학과 명리학을 통해 이 시대의 흐름을 함께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징조와 의미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앞으로 펼쳐질 흐름을 예측하죠. 진정한 명리가라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이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적인 생존 방법과 직업적 방향성까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주제이니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역학을 통해 시대를 예측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성기하과 풍수학에서는 앞으로 20년을 구운, 화의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바라보는 명리학적 관점에서는 수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두 관점은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먼저 구운, 화의시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운이란 무엇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운명을 판단하는 데 있어 별의 움직임을 활용하였습니다. 북두칠성과 그 좌우를 보필하는 두 개의 별을 포함해서 총 9개의 별을 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들은 순환하며 인간의 삶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의 공전 주기에 따라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별들의 운행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것이 구성 구궁도입니다. 각 별이 움직이는 기간은 20년씩이고 총 180년 주기로 우주가 순환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9번째 별인 구운이 2024년부터 2043년까지, 즉 앞으로 20년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그중 9번째 별 구운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되짚어 보면 2004년부터 2023년까지는 토우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 건설업, 이와 같은 땅과 관련된 산업이 번창하였고 산이나 스포츠와 관련된 아웃도어 브랜드, 예컨대 노스페이스와 같은 제품이 유행을 끌었습니다. 땅과 관련된 골프 같은 스포츠도 큰 사랑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골프로 유명한 선수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운 화의 시대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요? 촛불을 생각해 보면 그 윗부분은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심지 아래는 텅 빈 구조를 하고 있죠. 구운은 바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집니다. 즉 실체는 비어있지만 외관은 화려한 가상세계를 상징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세계가 주축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는 곧 비대면 사회, 디지털 세계의 확장을 의미하고 이러한 시대가 암시나 징조, 촉매제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건, 코로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운은 외와 내빈,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공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예술, 미용, 아름다움, 외형적인 포장이 중요해지고 겉모습이 더욱 강조되며 형식적인 가치가 부각됩니다. 남성적인 에너지보다는 여성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중심축이 되며 여성의
사회적 입지가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불의 속성상 높이 상승하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우주항공, 통신, 전기, 전자, 전파, 통신, 인터넷, 인공지능 같은 산업이 더욱 활발히 성장할 것입니다. 화의 시대는 곧 디지털 세상과 같습니다. 새로운 화폐의 개념인 전자화폐가 등장하고 가상화폐와 같은 요즘 뜨는 산업이죠. 이런 코인 산업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행에서 화는 A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앞서 촛불처럼 그 본질이 공허하다면 A는 껍데기만 남고 실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심화와 정신적인 문화의 해체가 이 시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여담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의 음식점은 참 친절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참 친절했는데 서비스도 좋았고요. 근데 요즘은 적객들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A가 상실된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어떤가요? 일본보다 낫겠죠? 이런 점을 볼 때 정신문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학문을 다루는 역학 분야, 심리학, 종교, 철학, 타로 심리학, 명리학 등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른바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힐링 상담업과 관련된 직업들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젊은 층에서도 명리학이나 타로의 붐이 확산되고, 이러한 것을 보면 시대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제가 보는 앞으로의 세상, 수의 시대를 명리학적 측면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수 시대는 특히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음의 기운은 내면, 정적, 정신적, 감성, 은둔, 지식, 지혜, 여성과 같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음적인 흐름이 강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형체가 없는 무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보, 온라인, 인간관계, 디지털 자산, 콘텐츠와 같은 무형 자산들이 힘을 가지는 시대가 됨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땅이나 공장, 상품과 같은 유형 자산이 부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콘텐츠, 인사이트와 같은 무형 자산이 부를 창출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하나가 대기업보다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인플루언서의 한 명의 말 한마디가 뉴스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수시대, 이 본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수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즉 철학, 명상, 내면, 탐색, 힐링, 콘텐츠와 같은 이 정적인 가치가 더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또한 수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즉 철학, 명상, 힐링 콘텐츠와 같이 정적인 가치가 더욱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영상 초반에 맹자, 주역, 쇼펜하우어 같은 이러한 서적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이 가중되면 정신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신적 질환의 증가, 불안장애, 우울증, 자기 정체성 혼란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도 이 음적인 기운이 강해지는 이 시대의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수시대에는 자기 안의 기운을 어떻게 관리하고 회복할지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눈여겨볼 점은 여성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음의 기운은 여성과 맞닿아 있으며,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여성의 감수성, 통찰력, 공감력, 유연성이 이 시대의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자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업종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여성의 경쟁력이 중요하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도 점점 남성의 강한 방식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이 중심이 되는 여성적 리더십이 더 빛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의 시대에 어떤 직업이 유리할까요? 사주의 육신 중 인성, 십신으로는 정인과 편인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바로 수기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인성은 지식, 생각, 아이디어, 지혜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직업이 유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주 명리의 상담사나 역학 전문가처럼 시대의 흐름을 해석해주는 일은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신문화의 부상과 이러한 것과 함께 사람들의 내면을 다루는 직업이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표적으로 심리 상담사,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들 수 있겠죠. 무형의 자산을 다루는 직종은 어떤가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작가, 강연가처럼 지식과 통찰을 전달하는 직업들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육체 건강을 다루는 명상이나 요가, 아로마 테라피 같은 힐링 관련 분야도 기운을 회복하는 모든 활동이 수기운의 시대에 맞는 아이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람들을 연결하고 또 네트워크를 만드는 커뮤니티 운영자나 네트워크 매니저 같은 직업도 유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여성의 감수성을 살린 교육이나 돌봄 서비스, 코칭 서비스, 라이프 디자인 분야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러한 내용과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내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해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는 혹독한 겨울을 상징합니다. 과거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 바이러스 사건이 보여준 것 같이 생존에 문제를 가져다주는 시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60개의 간지가 주기를 가지며 운동을 하죠. 그중 역사적인 사건에서 먹고 살기 힘든 시기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가령 1969년에서 1970년대 초반에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오일 쇼크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석유 공급 부족 및 가격 폭등으로 세계 경제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79년에는 2차 오일 쇼크가 정치적으로 큰 변동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기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간지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다가올 2029년 기윤년이 이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기운이 강한 시대로 흘러가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르면 28년 무신년 신금에서 임수가 장생하는 시기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린 이러한 수기운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한 기술보다 더 깊은 기운 관리와 정신적 전략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업 위에 부업을 가지십시오. 앞으로의 수기운의 시대에는 먹고 살기 힘든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제 단순한 노동은 로봇이나 AI가 대체할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과 자격이 없다면 직업을 구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거나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직장을 잃게 되더라도 내 직업이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직장과 직업은 다른 개념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나이 들어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부업을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여건이 안 되어 준비가 어렵다면 나라로부터 기본소득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본인 스스로 벌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내공을 키우십시오. 과도한 스마트폰, 시청, 정보 소비, 피로 누적, 감정 소진은
수시대에서 빠르게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그로 인해 기운의 약화를 불러옵니다. 수시대는 겉이 아닌 내면의 깊이에서 경쟁력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독서, 명상, 공부를 통해 자기만의 관점과 중심을 가지십시오. 내 기운이 건강해야 다가올 수기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형자산을 축적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과 기술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이것이 곧 내 직업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게 귀찮다고 회피하게 된다면 점점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사주명리나 심리, 교육, 타로 공부처럼 무형적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돈보다 신뢰, 명성, 정보 이러한 지식들이 더 큰 자산의 시대입니다. 꾸준한 컨텐츠 생산, 지식 정리,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이 자산이 되는 시대이며 과거 고전의 서적과 성인들의 지혜와 가르침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시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성기약, 풍수학에서 말하는 구운의 시대, 명리학적 기반을 통해 말씀드린 수기운의 시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시거나 뭘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다소 늦은 나이라도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히 정진하고 노력해서 그릇을 키워 나가신다면 누구보다 지혜롭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사주인 도쿄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